계시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 네, 시간 됐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병에서 대역전 드라마로 재선에 당선하신 정춘숙 당선인 모시고 라이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춘숙입니다. 네, 그래서 4.15 총선이 끝난 지 벌써 한 달입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끝난 날, 16일 날 발표 나고 나서 이제 그날 아침 10시 반부터 이제 유세차 타고 쭉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인사했고요. 네. 또, 뭐, 저는 이제 원내 대변인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약간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국회의 일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원내 대변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제가 국회에 이제 제 주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고요. 네. 제가 이제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우리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위원회도 열어서 뭐 그 N번방 법률도 통과시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5월 9일 날은 뭐 널리 알리지는 않고 네. 이제 그 같이 선거하셨던 분들이랑 광주 5.18 묘역하고 봉화마을 또 참배 갔다 왔고 이제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의정 활동할까 뭐 이런 생각들 해서 나름대로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예. 뭐 지지자들과 유권자들 인사는 어떻게 다 얼추 마무리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열흘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철역 5군데 다 이제 인사했고 제가 많이 갔던 그런 뭐 지역, 그러니까 서수지 IC, 뭐 수지구청 사거리, 네. 또 동촌동 버거킹 뭐 이런 데서 이제 출퇴근 인사하고 그래서 한 열흘 정도 하고 마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내 대변을 맡고 계셔가지고 연료 기간 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다 인사드리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부족하진 않나요 혹시? 뭐 인사를 하려면 사실은 뭐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 인사, 저녁에 퇴근 인사 이렇게 해서 저 얼추 인사는 했고요. 제가 너무 인사를 많이 한다고 인사를 그만하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사 좀 그만하세요, 막 이런.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지역의 당선자들은 당선 인사할 때 되게 힘드셨대요.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는 다 떨어졌고 당선은 됐고 그래서 몸이 점점 축축 처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전 너무 재미있게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6년 만에 이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주민들이 본인이 훨씬 좋아하시고 저한테 막 감사하다고 제가 더 감사한 건데 하시고 뭐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뭐 마스크 쓰고 있어서 다 웃는 얼굴인지 다 알죠. 뭐 그리고 아주 악수하려고 저기서부터 팔 걷고 오셔갖고 막 악수하고 뭐 3가지로 얘기하십니다. 와줘서 고맙다, 이겨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 이 3가지로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정말 그런 바람 때문에 막 얼굴 빨개지면서 얘기하시고 그런 청년들도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무 해주셔갖고 당선 인사 저는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아, 네. 예. 시계를 좀 한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선거 당일 밤, 그 이튿날 새벽이죠. 아무래도 평생 잊지 못할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기표 과정을 좀 마음 졸이면서 지켜봤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했었나요? 뭐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출구조사는 제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그래서 처음엔 좀 이기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이렇게 지고 계속 지고 표차가 점점 좀 많이 벌어졌죠. 네네. 뭐 상대방 뭐 유력도 뜨고 이제 막 그렇게 돼서 뭐 초조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사실은 뭐 선거하는 사람 대부분 그럴 거라 보는데 뭐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상황은 아니고 근데 조금 납득은 못했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선거운동을 해보면 이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예,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또 출구조사도 그래서 좀 지켜보자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 뭐 TV나 이런 언론보다 현장에서 이제 그 개표함 여는 현장 팀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먼저 알아가지고 저희가 1시 반? 뭐 그 정도에 저희가 이기는 거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 다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TV에서는 아직도 계속 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겼는데 해서 계속 버티고 3시까지 있다 갔어요. 그리고 너무 또 감사한 거는 3시에 이제 이게 TV에 다 정말 그 제가 당선된 거가 나가니까 새벽 4시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네. 뭐 예 그랬습니다. 진짜 드라마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여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예, 수지가.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 뭐 이름은 여러 가지였지만은 뭐 아무튼 그 16년을 하셨으니까 4번을 해서 네 번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당으로 보면 정말 험지 중에 험지라 그러거든요. 계속 연속으로 졌고 그다음에 또 그 이전에도 이 선거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수지 기흥이 같은 선거였을 때도 수지에선 지고 기흥에서 이겨서 뭐 되고 이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곳에서 이겨서 사실은 제 주변에 당에서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굉장히 열심히 주변에서 해주셨죠. 네. 16년간 어쨌든 이 보수당 후보가 계속 네. 당선됐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기대도 했지만은 물론 과연 이번에 될까라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라 네. 생각이 들어요. 이번 승리 요인은 어떻게 나름대로 분석하신가요? 일단은 그 수지 주민들께서 굉장히 변화를 많이 원하셨다. 16년 동안 이제 그 보수 야당이 계속 이제 그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실은 지역 발전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부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만 2년 횟수로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 때처럼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정말 제가 많이 다녔죠. 많이 다녔고 또 뭐 그 예산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서 뭐 특교 같은 것도 좀 가져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또 당에서 대응하는 거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도 언급하셨는데 과연 이번 승리에 한 번이 보수층 두터운 수지가 과연 변했다. 그거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적지는 않겠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좀? 여기 수지에서 이겼다. 네. 저는 이제 수지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수지의 인구 구성도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그 필요한 거, 자기 상황도 좀 냉정하게 보시면서 어떤 후보가 좀 더 지역에 더 열심히 일할 건가 뭐 이런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수지가 정말 변화를 정말 요구하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운동하시면서 혹은 그전에도 국회의원에 계셨으니까 그런 변화를 체감으로 좀 느끼셨던 거예요? 어떤가요? 저는 사실은 저희 주변의 많은 분들도 제가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했죠. 이제 여기가 어떤 데인지를 아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정춘숙 의원이 이기고 10% 이상 이긴다 이렇게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서 사람들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선거운동 그 캠페인 기간 동안에도 정말 몸 바쳐서 일하는 그런 자원활동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뭐 저희가 전화 홍보를 이제 했는데요. 그분들은 자기네끼리 뭐 션샤인 팀 이렇게 이름을 적었고 뭐 매일 너무 열심히 하고 또 뭐 이렇게 이제 그 차량 봉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냥 자기 일처럼 하고 그래서 정말 전심전력하는 그런 자원활동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뭐든지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선거 당일까지 선거하는 날 4월 15일 날도 사람들이 다 이제 카톡으로 막 다 홍보하고 막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이 투표 동료.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 지지자조차도 이기겠어?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너가 투표하면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제 독려해갖고 투표하게 하고 이제 끝까지 정말 6시까지 막 할 정도로 그런 열성들이 있었고 그만큼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된다.
그런 정말 열망이 아주 좋은 결과를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좀 예비 후보 기간에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 네. 내걸던 공약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역사 3호선 수지 연장을 1순위 공약으로 네, 내거셨어요. 네. 정책 협약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의지를 좀 필요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재선 의원 되셨습니다. 네, 네. 어떻게 실천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뭐 이미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시하고는 이제 서울시장님 이미 만났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용역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거기 이제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내년에 이제 4차 그 철도망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올해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지금 이제 여기 성남, 그다음에 우리, 수원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의 의원들과 같이 저희가 정책 협약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오게 해야지 되고, 또 용인 시장님도 사실은 뭐 그 지금 차량기지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첫 번째 공약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교통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하철 3호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공성이 강한 그런 교통 수단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그 52시간 하면서 이제 버스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아침 첫 차가 없어져 갖고 출근을 못하는 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다시 살려드렸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이 이제 복지의 측면을 이제 많이 이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너무나 이 공적인 수단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죠. 주민들의 그런 정말 놀라운 그 열정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네. 크게는 7가지 분야로 이렇게 공약을 나눠있었는데요. 네. 나름대로 이제 공약을 이제 앞으로 이해해 나가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다른 우선순위가 좀 있을 듯해요. 일단은 근데 이제 저희 공약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통 공약이 이제 1번 공약이죠. 일단 기본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작을 일단 하게 되면 이제 단계가 쭉 이제 밟아가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수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제 아파트 좋은 거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수지구 자체가 37만인데 복지관이 노인 장애인 복지관 합쳐갖고 그것도 한 건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를 쓰는 그런 복지관이 하나 있어요. 네. 노인 복지관의 식사를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1,000분이 넘는데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숫자는 300명밖에 안 돼가지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세요. 근데 사실은 반대죠. 보통의 노인들은 복지관 가서 밥 먹으려고 가는데 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야 되는 그런 정도죠. 그래서 교통을 포함한 기본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일단은 뭐 시작을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교통 일단 아까 말씀하신 3호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동시다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 이것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수지의 굉장히 강점 중에 또 하나인데 인적 자원이 정말 아주 파워풀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이게 또 저의 관심사 중에 하나여서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는 수지 여성들이 굉장히 바라는 거예요. 뭐 전에 의원 하셨던 의원님도 공약이 있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거를 뭐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로 이렇게 시작을 일단 해놓으면 이제 이게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시작을 하려고요. 그래서 공약실천위원회 이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시의원이나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게 있고 도랑 또 같이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 또 도, 뭐 이렇게 시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시도했던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풍덕천동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 이제 저희 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것도 그래서 어떤 거를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동시다발로 시작이 되는데 그 책임자들을 좀 두고 보좌진들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거 그런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전선지중화 사업 그런 것도 저희 중요한 교육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뭐 그것도 다 생활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그 지역 활동, 이제 주민들과 했던 활동에서 나오는 건데 그 상현동 같은 데 가면은 인도폭이 딱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애가 우산을 딱 쓰면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파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전봇대라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뭐 풍덕천동 같은 경우도 2003 어떤 경로당에 방문을 했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2003년도에 여기 지전선 지중화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때 돈도 다 냈는데 왜 여태까지 안 해주냐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미관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위험, 안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또 한전 사장님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쭉 담당을 좀 정해갖고 진행을 하면서 저도 이제 계속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때 용인 지역 한 10여 개 시민단체 연대체 용인 시민파워 한 10개 정도 정책시설에 대한 입장과 활동 계획에서 밝히셨어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거 입법 과정을 통해서 반영할 것인가 또 고민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후에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또한 강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신가요? 네, 지난 이제 11일 날 저희 사무실에 이제 용인 시민파워에서 이제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뭐 말씀 나눴는데 그날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정기적으로 이런 그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거는 날짜를 정합시다 저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은 보통 요래 분기별 한 번씩 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 그러니까는 연초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뭐 이런 정도로 만나서 서로 제안되는 정책 같은 경우도 진행사항도 서로 보고하고 보고받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제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래서 일단 그날은 이제 정례화하는 거 그 얘기를 또 많이 하셨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아이디어 이런 것도 주셨고 그 다음에 뭐 민주시민교육 같은 것도 계획이 있는데 와서 뭐 강의 좀 해달라 이런 얘기 하셔서 이제 제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할 때 누가 같이 할 사람들이 되게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만 이게 무슨 책상이 앞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민사회에서 주시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어떤 지향 이런 게 사실은 정치를 굉장히 환기시켜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환경정의에서 오셔가지고 그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얘기 다 자세하게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금 이제 성북천하고 탄천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5월 6일 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시장님하고 이 당선인들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요청드린 거는 하나는 이제 오늘 보고 자료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지에 해당되는 게 너무 조금인 거예요. 뭐 도로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 이제 그런 말씀 하나 드렸고 또 한 가지 이제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서 환경정의에서 그때 이제 기사를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우리는 공원이 없거든요. 수지가 큰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지 센트럴파크 만들겠다 이런 이제 공약도 세웠는데 그래서 사실은 성북천, 정평천, 손곡천 이런 천변을 잘 가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정화되지 않는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악취가 나거나 물고기에 떼죽음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크게 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수정해 달라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하고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날 거고요. 또 요청하는 바를 제가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뭐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방금 시장과의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시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요청이 있었을 네, 거라고 있었습니다. 들어요. 핵심으로 좀 주요하게 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있을까요? 좀? 뭐 어떤 이거를 꼭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사업이 쭉 있고 뭐 예산이 얼마고 국비는 얼마고 이제 이런 게 쭉 있었는데 네. 그런 하나하나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국비를 확보하려면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내야 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중앙정부 요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행정에서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서 국비를 또 하는데 의원들이 또 나서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자는 좀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이 국비를 확보한다면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칭을 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좀 더 이렇게 동력이 생기는 거죠. 열심히 해야지. 나오면 된다. 약간 이런 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 이거는 과연 쉬울까 내지는 뭐 가능할까 좀 어려운 부탁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걸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생활 SOC 사업 같은 경우가 수지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수지에 꼭 필요하거든요. 이 생활 SOC 사업 시설들이.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좀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린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기흥호수를 뭐 공원화한다든지 이런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상수도 붉은 수돗물 사건 이후에 이제 상수도가 뭐 바꾸는 문제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이미 하고 계시고 거기에 저희가 좀 힘을 같이 보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지역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국회와 정치 쪽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에 활동하셨어요. 네. 21대 희망 상임위 있습니까? 뭐 저는 일단은 보건복지위원회를 더 좀 하려고 그러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보건복지위원회가 우리 삶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희 4명의 국회의원이 이게 좀 상임위를 좀 겹치지 않게 따로따로 좀 가서 서로 도우면서 이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전공 자체가 그리고 지난 4년간 해왔는데 아직 마무리를 좀 더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보건복지의 중요성 이런 게 더 많이 좀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생활에 굉장히 영향도 직접 주고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를 뭐 좀 1번으로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위를 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상임위가 다 이제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토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 공약 중에 굉장히 커다란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공약들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국토위를 희망하는데 선배 의원님들 얘기는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국회의원이 뭐 자기 상임위에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챙기기도 하고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통해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전공인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일차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 관련한 건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원내 대변인으로 좀 소임을 모두 마치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좀 홀가분하신가요? 섭섭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원내 대변인을 하면서 정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새롭게 제가 국회의원을 4년을 했지만 정말 국회나 혹은 정치를 새롭게 또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당 원내 대변인이다 보니까 여당 원내 대표가 보고받는 자리에 거의 배석을 이제 초반에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당 원내 대표 정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가 다 글로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예민한 이런 정보적인 게 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 그 다음에 지방의 뭐 자치단체, 무슨 어디, 무슨 도, 뭐 이런 도정, 뭐 시정, 이런 그와 관련된 것도 다 올라오거든요. 다 와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과의 협상 이런 과정에 정말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걸 또 많이 배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특별하게 20대 국회가 뭐 엄청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 탄핵도 하고, 이번에 패스트트랙도 하고, 그래서 검찰개혁도 하고, 이런. 근데 이제 이 패스트트랙 법안만 통과시키고, 검찰개혁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다 해내는 걸 보면서, 저도 옆에서 이제 같이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내 대변인으로서 이제 매일 또 이 논평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했죠. 저희가 5월 7일 날 오후에 이제 원내대표 뽑았는데 오전까지 회의를 했으니까 오전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으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일을 했고요. 이제 보람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하중이 너무 있어서 약간 시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는 건데. 네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이제 막말 정치인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말에 대한 품격이라든지 어떤 그 말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좀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공인은 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잖아요. 들이 쓰는 말 혹은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죠. 일단 비중도 굉장히 크고요. 사회적 파장도 크고. 그래서 뭐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20대 때 정말 막말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정말 저도 막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대변이 시작하면서 절대 막말 안 한다 이런 결심을 하고 표현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진짜 상대당 막 공격하고 싶어도 되게 우아하게 공격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 많이 썼고 제가 이제 원래 학부는 국문과 나와가지고요. 그런데 되게 제가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인, 특히나 국회의원들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싸우고 말로 또 설득시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 컨텐츠를 갖는 거는 기본이고 정말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품격 있게 하는 것 이게 국민들이 다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뉴스 저는 당초에는 어제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마 2시부터 여야 원내대표 사령탑의 만남을 아마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이라든지 엠범 방지법, 코로나19 방역망 강화 등 수리할 법안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에 20대 국회 이주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일단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본회의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임시국회가 14일, 15일 정도까지니까 이제 오늘까지니까 이제 협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해서 본회의를 최소한 한 번은 더 열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가 일차적으로 통과돼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저희 여가에서 보낸 법도 있고 여러 곳에서 온 법이 있고요. 만약에 본회의가 잡히게 되면 이제 원래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하니까 그럼 다른 상임위에서 더 법을 좀 더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엠범방 방지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어요. 주요 내용이 어떤 거고 그리고 20대 국회 처리 가능성 함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법을 저희가 여가위에서는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법사위 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거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거를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거고, 이 아동 청소년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도 그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청소년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거 이런 이제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사위에 가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사위에서 이제 통과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찌 봐야 되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N번방은 유심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관심이 큰 여러 가지 법률안 중에 있었지만 네. 본회의에서 승인하지 못하고 법사위에서 좌절되는 것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이번 N번방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청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입법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제 보내주니까 법사위에서 이렇게 그분을 표현하면 껍데기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 청원은 국회에 다시 청원이 왔는데 그때는 여가위를 딱 찍어갖고 오셨더라고요. 여성가족위원회를. 그래서 또 내용을 더 이제 협의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뭐 법사위에서 기존의 방식처럼 그렇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네, 없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난 12일이었던가요? 남인순 최고위원회부터 여성 당선인들께서 네네. 여성 의원의 국회의원의 진출을 좀 촉구를 했습니다. 네. 정 의원님 입장은 어떠신 건가요? 같은 입장이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 의정 헌정사에서 지금 국회의장단에 여성이 포함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들도 이미 다 그런 거는 다 여성들이 국회의장단에 다 포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후진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국회의장단이 돼야 될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 2분의 1이 여성인데 그래서 국회에 지금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이 19%밖에 안 돼요. 네. 이것도 다른 나라의 평균에 비교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른 데가 22%에서 28%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의장단위는 굉장히 상징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 국회의장, 부의장 뭐 이런 것들이 갖는 상징성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사선 의원 김상희 의원님이 되신다면 네. 굉장히 또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꿈을 꿀 때 모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국회의장단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여성이 우리 사회에 주체로서 참여하고 책임도 같이 지고 권리도 같이 누린다. 이런 하나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일이 된다 봅니다. 그럼 여성의원의 국회의장단 진출 관련해서 20대 때는 그런 논의가 주장되신 이유가 20대 어떤 겁니까? 때는 논의를 저희가 못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 5선 국회의원이셨던 이미경 의원님께서 2번이나 실패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번 20대 때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 선수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었지만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역할들을 많이 맡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지 못했고 이번에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많은 국민들, 용인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 관심 사항이 이어서 네. 여쭤보는 건데요.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년 특별 기자회견에서도 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예. 대응에 대해서 언급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A씨와 이제 B씨, 네. 코로나 네, 네. 이전과 이후 이제 구분할 네. 것이다, 나눠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세계로 범위 넓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리고 좁게는 용인 지역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와 그리고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정치권과 그리고 주민들 무엇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가 금방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제 의견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어떤 개인 위생을 할 수 있는 뭐 마스크를 뭐 준비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해야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원격으로 이제 뭐 공부하거나 이런 게 이제 뭐 아주 생활되겠죠. 근데 근무 자체도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그런 거잖아요. 죽어도 학교 가서 죽는다. 죽어도 일터 가서 죽는다. 이런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프면 집에서 쉬세요. 이런 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뭐 상병수당이나 이런 얘기 하시는 이유가 아파도 이게 집에서 쉬면은 굉장히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화도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아프면 학교 안 가고 옛날에 저희 때는 아마 비슷하실 수 있는데
아프면 엄마가 업어가지고 학교에 막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쉰다. 그다음에 그런 게 이제 직장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 개인 일상 철저히 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뭐 공부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활 방역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문화 자체가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함께 생각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강조를 해줄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의 이제 좀 잠잠해졌어 이런 와중에 이제 막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생기는 것이 사실은 공동체에 대한 좀 더 깊은 배려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막 화를 내고 비난을 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인 거거든요. 본인만 생각해서 그렇게 본인에게 치명적이지 않도록 다니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 자체도 남만 괜찮으면 괜찮아 이런 게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공동체 의식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거. 그리고 이게 용인시에서도 연결되어 있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연결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망 안에서 어떻게 각자가 안전을 지키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다르면서도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변화가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안 만나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변화가 저는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산업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그 우리 당에 있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본부의 K-바이오, K-메디컬 단장이에요. 그래서 K-바이오와 관련해서 뭐 산업적인 측면은 뭐 굉장한 변화가 지금 오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역 대국일 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그것도 이제 뭐 생명공학과 바이오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오는데 그런 산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는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개별화되어 있지만 사실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 사회 연대, 그래서 사회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화되는 이런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뒷받침되려면 제도로서도 뒷받침돼야 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협력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지향 가치일 텐데 지금 보면은 여전히 차별과 비난이 여전히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매우 큰 고민 지점이 아닐까 싶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차별과 혐오 이런 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이번에 이제 그 이태원에서 이태원 클럽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게 확산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비난하고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런 식의 차별과 혐오는 이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혐오하고 차별하니까 더 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받을 수 있게 검사를 받게 하자. 그게 사실 또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은 차별과 혐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어떤 성장하거나 혹은 서로 돌보게 하는 데서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정말 없어져야 될 이슈죠 그런 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깊이 우리 사회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리모컨이나 이런 것,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맨 처음에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의 편리함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인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다수의 인권과 삶도 굉장히 향상시킨다. 이런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런 걸 우리 용인시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으로 하시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뭐 질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게 있지만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면서 오히려 그런 속에서 사회 연대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더 논의되고 어떤 그 뿌리 내리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회 전체가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민들이 유의미한 권력을 잘 행사해 주실 거라고 네. 믿고 있고요. 요거는 뭐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네네. 짧게 수지 국민들과 용인 네. 시민들께 끝으로 네. 해주시죠. 인사 말씀. 예. 안녕하세요. 네, 용인시 병 당선인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저를 뽑아주신 우리 수지 주민 여러분께, 용인병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 표 한 표 한 표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정말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 그래서 우리 용인병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더 세계 속에 더 각광받고 우뚝 서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당선인 모시고 20대 국회의원 라이브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